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농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클래스 5번째 시간 종이 한 장의 힘 근로계약서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짧게 소환한다면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의 맞은편에 사용자가 있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는 근로를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 두꺼봐 근로 줄게 임금다오, 임금 줄게 근로다오 해서 체결한 계약이 사자성어로 근로계약. 그렇죠. 근데 근로계약을 뭔가 문서로 남겨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우리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신문 10답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왜 쓰나요? 연인관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응, 맞는데? 뭡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 관계가 파탄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는 징표가 필요하죠. 언약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커플링이 될 수도 있고 셀카를 무한으로 남긴단 말이죠. 뭐죠? 증거. 근로계약도 똑같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안 쓰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규직인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칙입니다. 벌칙, 즉 처벌이죠. 처벌은 바로 빨간 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는 거죠. 두 번째,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빨간 줄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과 같이 돈으로 때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자, 근로기준법에 언제 쓰라고 콕 집어서 나온 건 없지만 입사한 날, 입사한 날 써야 돼요. 그 전에 쓰는 것도 괜찮다. 자, 입사한 날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회사는 계속 바쁘고 근로자의 의구심은 갈수록 증폭이 되고 그러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 노동청 갈 때 근로자에게는 하나의 카드가 있는 거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고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엑기스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의 경우에는 크게 4대 천왕이죠. 4대 천왕.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 조건에 있어서 진정 빅4입니다. 플러스 근로장소,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머스트.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기간제, 비정규직, 즉 기간제 단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플러스 계약기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그리고 그날 나와서 몇 시간 일할래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구두계약이 뭔가요? 말로 하는 계약이죠. 내일부터 당장 나랑 같이 일해. 월 300 줄게. 효력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효력이 있다. 그런데 효력이 있는 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일한 거는 맞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 처벌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남게 되는 문제는 그러면 300을 받기로 일한 건지 30을 받기로 일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입증에 문제가 남는 거죠. 여섯 번째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근로자가 아니다? 이거는 지난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무엇으로?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한 11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이고 플러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자, 유사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할 때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된 날, 쉽게 말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날, 휴무일처럼 돈 안 나온 날 빼고 돈을 받은 날, 이 카운트에서 180일 이상 되면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부장님 얼굴에 사직서 휙 던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 계약 만료거나 권고사직이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다.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지나간다.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잘 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쓴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자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대응 방법은 첫 번째, 요구한다. 대표님, 부장님, 근로계약서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가 좀 쫄린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제가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으려면 환급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청소년인데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약간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조건 다 처벌이 될까요? 관련된 전과가 없고 정말 단순 실수고, 남들은 다른 직원들 다 썼는데 이 친구만 빠뜨렸어.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을 안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 안 하거나 채용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 제출 안 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작이 돼서 처벌이 아니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관계는 동호회가 아니라 진짜 일하고 임금 받기 위해서 성립한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는 계약관계죠. 이때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